안녕하세요. 유선수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개의 명언을 마주치시나요? 스마트폰을 켜면 쏟아지는 SNS 타임라인, 카카오톡 프로필, 혹은 음료 컵 홀더까지. 세상에는 그야말로 좋은 말들이 넘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은 바로 그 사소한 일상, 홍차 팁의 꼬리표에서 시작되는데요. 2001년생이라는 젊은 나이에 172회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하며 일본 문단에 충격을 준 스즈키 유이의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60대 초반의 독일 문학 학자이자 괴테 연구의 거장 히로바 도이치 교수입니다. 평생을 상아탑 안에서 괴테의 문장을 분석하며 완고한 학문적 성을 쌓아올린 인물이죠. 사건은 그의 결혼 25주년 기념 가족 식사 자리에서 발생하는데요. 무심코 들어올린 홍차 팁의 꼬리표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는 거예요. Love does not confuse everything, but mixes.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혼연일체로 만든다. 괴테. 평생 괴테를 연구해온 학자로 괴테 전집을 완벽하게 꿰고 있는 내가 왜 이 문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도이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 소설은 노학자가 단 한 줄의 출처를 찾기 위해 아날로그 서재와 대학 도서관을 뒤지는 도서관판 다빈치 코드 같은 지적 탐정극 형태를 띠는데요.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나 보르헤스의 미로 같은 도서관이 연상되는 지적 유의가 가득해요. 홍차 팁에게 인쇄된 출처 불명의 괴테 명언. 이것은 장 보드리아르가 말한 시뮬라크르, 즉 원본 없는 복제품의 전형입니다. 현대인들은 맥락이 거세된 채 떠도는 한 줄의 문장을 가볍게 소비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버리죠. 실제로 독일에는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해요. 잘 모르는 명언이나 대충 지어낸 말도 끝에 괴테가 말하기를 이렇게 붙이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구나 한다는 거죠. 도이치 교수가 끈질기게 출처를 추적하는 행위는 단순히 학자로서의 자존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호화돼 인터넷 바다에 떠다니는 가벼운 정보들 속에서 그 말이 태어난 진짜 맥락과 말의 무게를 되찾으려는 학자의 몸부림인 거죠. 특히 소설 속에서 도이치 교수의 핵심 이론으로 등장하는 프레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잼적 세계와 샐러드적 세계인데요. 잼적 세계는 모든 재료가 완전히 녹아들어 하나가 되는 상태를 말해요. 딸기와 설탕이 융합돼서 딸기잼이 되면 개별성의 경계는 완전히 붕괴되잖아요. 완전한 일체감을 주지만 개성이 소멸하고 획일화되는 폭력성을 띱니다. 소설 속 문장의 confuse, 혼돈이 바로 이 잼적 세계를 뜻하죠. 반면 샐러드적 세계는 재료 각각의 맛, 색깔, 형태를 고스란히 유지하면서도 드레싱 안에서 하나의 요리로 어우러지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괴테가 말한 혼연일체의 상태이고요. 작가는 도이치 교수의 입을 빌려 타자와의 진정한 연대와 사랑은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혼연일체여야 한다는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소설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 우리는 아주 묘한 서사적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소설 속 사건과 인물들은 정말 집요할이 많지 촘촘하게 얽혀 있거든요. 주변 인물들의 삶과 크고 작은 소동들이 하나의 결말을 향해 흡수되죠. 결국 모든 것은 이어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감탄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와중에도 인물들이 저마다의 고유한 색깔을 선명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사건들 역시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완벽하게 독립적인 축을 갖고 흘러가요. 여기서 이 소설의 플롯의 미학이 완성됩니다. 소설이 전개되는 방식 자체가 도이치 교수의 핵심 이론인 샐러드적 세계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개성과 존재감을 유지하면서도 결말이라는 하나의 완성된 요리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구조를 통해 작가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소설의 뼈대 자체로 구현해낸 셈인 거죠.
도이치 교수가 명언의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이 소설의 가장 강력한 반전은 바로 시카리 교수의 날조 스캔들입니다. 사건 직후 시카리를 만난 도이치 교수는 "너 또 희한한 짓을 했더구나" 하고 그를 몰아세우죠. 하지만 시카리는 잠옷 당당하게 대꾸하는데요. "책 한 권 쓰자고 다른 책을 몇 권이나 더 쓰는 게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알아?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되는 건 힘든 일이라고." 여기에 소름 돋는 팩트가 있습니다. 시카리의 날조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책 제목 몇 개를 참고 문헌에 슬쩍 적어 넣은 흔한 사기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가짜 출처들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의 인물들이 썼다는 유령 서적들을 실제로 본인이 직접 다 저술해버린 거죠. 작가는 시카리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대체 오리지널 원본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명언과 인용을 너무나 쉽게 신뢰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결국 다 무언가의 인용이자 재조합 아닌가요? 완벽하고 순수한 원본이란 애초에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결국 세상의 모든 말과 생각은 거대한 그물망처럼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는 본질을 시카리 사건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이치 교수가 그토록 찾아 헤맨 홍차 티백 속 개태의 명언도 결국 누군가의 날조나 조작된 파편에 불과한 걸까요? 도이치 교수는 끝내 그 문장의 문헌학적 출처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건 도이치 교수가 이 허무한 진실 앞에서 전혀 좌절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출처가 진짜냐 가짜냐, 오리지널이 어디 있느냐를 따지는 건 상아탑 안에 박제된 학문일 뿐이라는 겁니다. 찾아가는 과정 안에서 도이치 교수는 이미 그 문장이 100% 참되다는 것을 삶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소설의 제목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작가는 이런 도발적인 제목을 붙였을까요? 첫째는 원본 없는 인용의 세계에 대한 유쾌한 풍자입니다. 앞서 나눈 독일의 농담처럼 가벼운 명언 문화를 비꼬는 유머이기도 하고, 시카리 사건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결국 기존 지식의 재조합일 뿐이라는 오리지널의 종말을 뜻하기도 하죠. 둘째는 그가 다 말했으니 이제 네가 살 차례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진짜 반전이죠. 괴테가 세상의 온갖 진리와 관계의 본질을 이미 다 말해두었기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출처를 찾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고증하는 차가운 학문은 거장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지금 여기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영역, 즉 그 문장을 가져와서 오늘 나의 하루를 채우고 내 곁의 사람을 사랑하는 삶에 집중하면 된다는 뜻 아닐까요? 결국 이 소설을 관통하는 가장 아름다운 결론도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어떤 이론이 진짜인지, 사실의 진위가 무엇인지 밝히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쓰잖아요. 가짜를 가려내고 진짜 혹은 원조를 찾는 데 집착하죠. 하지만 소설은 시카리 사건과 도이치 교수의 여정을 통해 말합니다. 완벽한 원본이라는 허상을 찾는 것보다 그 출처를 찾아 헤매며 부딪히고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진짜 진실일지도 모른다고요. 말이나 이론은 어쩌면 붙잡을 수 없는 안개 같은 것일지도 모르죠. 박제된 텍스트 그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문장의 출처가 아니라 그 문장이 오늘 나의 삶으로 걸어 들어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입니다. 타인의 권위를 빌려 무비판적으로 수집한 스마트폰 속 가짜 데이터가 아니라 내 삶으로 증명해낼 나만의 태도가 될 때 그 말은 진짜 내 것이 되겠죠.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